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법원에 노숙자 쉘터 관리법을 정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엘머스트 병원의 전공의들이 오늘 파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뉴욕시가 시니어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의원들이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교육 의무화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에 난민 신청자가 대거 유입되는 가운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어제 노숙자 쉘터 관리법을 정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법원에 뉴욕시에 수만 명의 난민 신청자들이 유입됨에 따라 뉴욕시가 그동안 노숙자들에게 임시주택을 제공토록 해온 노숙자 쉘터 관리법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법은 뉴욕시에서 지난 1981년부터 약 40년 동안 시행돼 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현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면 뉴욕시의 시스템 붕괴만 초래할 뿐이라며 연방정부가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자신의 몫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숙자 쉘터 관리법을 정지하게 되면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노숙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뉴욕시가 임대료 지원 등을 늘려 쉘터 위기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뉴욕시는 9만 3천 명의 사람들에게 쉘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호텔과 선박, 학교 등을 빌려 난민 신청자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엘머스트 병원의 전공의들이 오늘 병원 측과 합의에 도달하면서 파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했던 전공의들은 오늘 병원과 합의에 도달했다며 3년에 걸쳐 임금을 18%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00 상당의 비준 보너스를 받게 되며 위험수당과 함께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전공의들과 동등한 수준에 달하는 식사비 등에 대해서도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은 내일 아침 7시부터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며 이들의 계약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지속됩니다. 한편 이번 파업은 지난 월요일 마운트 사이나이의 이칸 의과대학에서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170명의 엘머스트 병원 전공의들이 더 나은 급여와 혜택을 요구하면서 단행됐습니다. 당초 5일 동안의 파업이 예고된 바 있으나 3일 차인 오늘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뉴욕시가 일하고 싶은 시니어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2일 시 노인국과 함께 시니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실버 코퍼레이션스를 발표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고령 뉴요커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기존에 종사했던 경력을 이어가면서도 지역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뉴욕시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으로 현재 실직 또는 불안전 고용 상태여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등록한 후에는 취업할 수 있는 기술과 금융 지식 등을 배울 수 있는 워크숍에 참여한 후 지역단체나 시기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역량에 따라 프로그램에 등록한 후에는 세 그룹 중 하나로 나눠 배치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익스플로러 그룹으로 자격증이나 별도 교육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뉴욕시에서 바로 일자리 연결 작업을 진행하게 되며 두 번째 단계 내비게이터 그룹으로 최대 1년의 자격증 취득 또는 직업기술 교육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보이저 그룹은 1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후 일자리에 투입됩니다. 교육을 받는 기간 중에도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자세한 정보는 담당 사무실 전화 혹은 이메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계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뉴욕주 의원들이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교육 의무화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과 그레이스 이 주 하원의원, 학생, 학부모, 교육자 연합 등은 지난 22일 올바니 주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 공립교 아시안 역사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아시안 커뮤니티의 업적과 기여를 공립교에서 교육해 평균적인 인식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뉴욕주 공립학교에선 커리큘럼에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역사교육을 포함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해 아시안을 동화할 수 없는 외국인 혹은 소수계의 모델 등으로 분류하는 고정관념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은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교육이 너무 오랜 시간 교과 과정에서 제외됐다며 학생들이 포괄적인 역사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고, 그레이스 이 뉴욕주 하원의원은 교육이 증오에 대한 최고의 해독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시안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야 아시안에 대한 편견도 줄어들게 되며 혐오 범죄도 줄여나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시안 역사교육 의무화 법안은 이미 작년에도 발의된 바 있지만 무산됐고 올해 역시 회기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선 지난 2021년 초중고 공립학교 정규 교과 과정에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 미주체전 조직위원회는 제22회 전 미주 한인체육대회 한 달을 앞두고 미주체전 성공을 기원하며 미대륙횡단 성화봉송 출정식을 개최했습니다. 미주체전 뉴욕 조직위원회는 23일 퀸즈 플러싱 사무실에서 뉴욕 대한체육회 전직 회장과 성화봉송단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대륙횡단 성화봉송 출정식을 개최했습니다. 양창원 단장을 비롯한 성화봉송단은 23일 뉴욕을 출발해 29일 LA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후 30일 LA 한인회에서 열리는 성화체화식을 시작으로 네바다, 콜로라도, 캔자스, 미주리, 오클라호마, 텍사스, 엘라베마,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워싱턴 DC, 메릴랜드, 펜실베니아, 뉴저지 등 총 14개 주를 경유해 내달 23일 개막식 당일 뉴욕에 도착할 계획입니다. 미 대륙횡단 성화봉송 여정은 총 7,500마일에 달합니다. 성화봉송팀 4분이 23일 날 출정식을 통해서 LA로 걸쳐서 미 15개 지역을 통해서 우리 한인 체육인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우리 한인 동포 사회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미주체전 성화봉송팀을 통해서 이 성화의 불꽃이 우리 한인 사회에 하나로 묶는 결집된 그런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미주체전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돌아오겠습니다. 이날 뉴욕 대한체육회 전직 회장단과 뉴욕 한인 탁구협회는 성화봉송단 격려차 각각 $1,000와 $1,300의 후원금을 기탁했습니다. 퀸즈 플러싱 지역 정치인과 주민들은 카지노 설립 반대에 나선 가운데 나소 카운티는 라스베가스 샌즈 카지노와 손을 잡고 카지노 유치에 나섰습니다. 나소 카운티 의회는 지난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샌즈 그룹의 나소 콜로세움 인근 72에이커 부지를 99년간 임대하는 계약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17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계약은 라스베가스 샌즈 카지노가 현재 나소 콜로세움 부지에 $40억 투입, 호텔과 식당, 공연장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샌즈는 이 임대 계약을 근거로 뉴욕 주정부에 카지노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샌즈 카지노는 이 임대 계약으로 큰 힘을 받게 됐지만 햄스테드 다운에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샌즈 카지노는 나소 카운티 의회의 임대 계약 승인을 받기 위해 뉴욕주 정부로부터 카지노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콜리세움 부지에 대형 리조트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일부 지역 주민들은 삶의 질은 결코 돈과 바꿀 수 없다. 카지노가 들어서면 도박 중독 등의 문제는 물론 교통체증과 범죄가 유발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협하는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되다 최근 지지율이 급락한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오늘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를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오늘 오후 6시 트위터의 음성대화 플랫폼인 트위트 스페이스에서 일론 머스크와의 대담 형식을 통해 내년 대선 출마를 위한 공화당 내부 경선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드샌티스 주지사가 일론 머스크와의 대담을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은 머스크와의 연합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팔로워 1억 4천만 명을 보유한 머스크가 드샌티스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안티 머스크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주홍 글씨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등을 돌렸으며 지난해 11월 트윗을 통해 2024년 론 드샌티스를 지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는 등 드샌티스 주지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어제 월스트리트저널 최고 경영자 컨퍼런스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대선 출마 발표가 이루어지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지만 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으며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공화당의 유일한 흑인 상원 의원인 팀 스캇, 에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연방의회는 식량 낭비를 줄이고 가계의 식료품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식품 유통기한 표시를 올해 안으로 표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시 고트하이머 연방 하원의원은 22일 상품에 적혀있는 판매일, 사용일 또는 최상일에 대한 연방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날짜 표시가 제조업체가 제품이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을 나타내는 것이지 반드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식품 제조업체는 임의의 날짜를 선택하고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조업체는 식품을 많이 판매하고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도록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음식이 상하는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영양 전문가들은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라벨이 심각한 식량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에 적혀있는 날짜를 보고 혼란스러워하거나 식중독에 걸리지 않기 위해 버립니다. FDA에 따르면 음식의 30에서 40%가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이는 매년 1,600억 파운드, 약 2,180억 달러 상당의 음식에 해당합니다. FDA는 소비자들이 제품에 적혀있는 유통기한 날짜에만 의존해선 안 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도 음식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성추행 입막음 사건으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이 대선 레이스가 한창일 내년 3월 말로 결정됐습니다. 후안 머천 맨해튼 지방법원 판사는 어제 공판에서 성추행 입막음 사건 재판을 내년 3월 25일 시작할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내년 3월은 민주공화 양당에서 대선 후보 결정을 위한 내부 경선이 진행되는 시점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위기일 수도 있지만 지지자들을 자극해 손쉽게 공천을 따낼 것이라는 분석도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성추행 입막음이라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으며 지난 4월 4일 법원에 출석, 검찰이 제기한 34건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어제 공판에서 머천 판사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재판에 출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에 대한 공개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정 모독죄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와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트럼프 엑스파일 작성자와 그 정보원에게 1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와이어는 FBI가 전 영국 정보기관 MI6 요원인 크리스토퍼 스틸과 그의 정보원인 이고르 단체코에게 1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하고 엑스파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FBI가 지난 2016년 10월 3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스틸과 만나 엑스파일이 철저한 검증 없이
오로지 단체코가 제공한 정보로 작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22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당시 FBI는 단체코가 러시아 정보국과 관련된 인물로서 조작된 정보 등을 흘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FBI의 정보검증부서에서도 단체코가 러시아 정보국과 관련됐다는 확신이 든다고 경고했음에도 돈을 지불했고 결국 전체 액수가 100만 달러까지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FBI는 스틸과 단체코에게 거액을 지불했음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와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된 실질적 증거를 얻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정부 부채 한도 협상 난항으로 다음 달 초 국채 상환이 힘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등 우량 기업의 채권이 국채보다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존슨앤존슨 등 우량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금리가 국채 금리보다 낮아졌으며 채권 이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상승했음을 의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채권 시장 정보업체인 솔브데이터는 8월 8일 만기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채 이율은 4%를 약간 넘긴 수준이지만 8월 6일 만기인 국채 이율은 5.2%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채권의 이율이 상승한 것은 해당 채권이 그만큼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받게 되며 국채 이율이 상승한 것은 국채 만기 때 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만약 연방정부가 디폴트가 되면 국채 상환부터 중단되기 때문에 이를 보유한 기업체들은 자금이 묶여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투자정보업체인 인베스코는 연방정부 상환 능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자를 낼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투자자들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확실성을 안고 가기보다는 차라리 기업체 채권을 사들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방정부 디폴트 예상일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미국의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수준인 현재 등급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피치도 동일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1년 미국의 디폴트 위기 때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던 스탠더드 앤 퓨어스도 이번에는 신용등급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즉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는 연방정부가 디폴트 이전에 부채 한도를 상향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권이 항상 극단적 대처로 계속 동일한 위기를 반복시키는 데에 대해 미국의 강대국 위치를 뒷받침하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되고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는 비판이 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금융권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빠르면 내달 2일, 늦어도 13일 디폴트가 될 것이라며 각각 다른 예측을 내놓고 있으며 메모리얼 데이 이후인 30일부터는 일촉즉발의 살얼음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6일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금리는 마침내 6%를 넘어서는 등 만기 국채의 상환 불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골프도 비즈니스도 당신이 성공의 코스 위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뱅크 오브 호프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함께하듯 LPGA와 함께합니다. Title sponsor of LPGA Match Play, Bank of Hope.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 국무부가 어제 관보를 통해 쿠바와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북한 등 5개국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했으며 북한은 1957년 이후 27년째 연속 지정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연방재무부가 북한의 IT 기술을 이용한 외화벌이와 관련 북한인 1명과 북한 기업 4개를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호스피스 병동에 머물고 있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3개월째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며 오는 10월 99세 생일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의 손자가 어제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지난 70년간 가톨릭 성직자 451명이
1997명의 어린이를 성추행했다고 일리노이주 검찰이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이 여성 의원들의 반대를 꺾고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낙태를 전면 금지한 주가 14개 주로 늘어났습니다. 뉴욕시립대에서 학생들의 낙태 금지 캠페인을 방해한 셀린 로드리게즈 교수가 자신을 취재하려던 뉴욕포스트 기자에게 정글칼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밤 백악관을 유홀 트럭을 몰고 돌진한 19세 남성이 평소 대통령을 납치한 뒤 자신이 권력을 장악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대통령 살해 위협 혐의를 적용,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가 3년여 만에 종식됐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4분당 1명이 코로나19로 숨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오전 한때 약간의 구름이 끼겠지만 하루 종일 맑을 것으로 예상되며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9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5시 30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8시 15분입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강진영, 김광석 후보 등록이 완료됐음을 공고합니다. 따라서 기호 1번 김광석, 기호 2번 강진영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6월 11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시합니다. 각 후보 선거운동 기간은 28일부터 6월 10일 자정까지입니다. 뉴욕 한인회 제38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당일 유급, 일반 자원봉사자와 개표 요원을 모집합니다. 모든 참여자에게는 식사와 교통비 $20가 지급되며 유급 자원봉사자는 시간당 $25가, 개표 요원에게는 시간당 $3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자원봉사자는 오전과 오후 나눠 각각 20명씩 모집하며 개표 요원은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15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접수는 선관위 전화 917-813-8400 혹은 이상호 부위원장 전화 646-761-0899로 가능합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네이버 플러스 재단이 주최하는 제24회 이웃을 빛내는 음악의 밤이 6월 4일 일요일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열립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네이버 플러스 음악의 밤에 한인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24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